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2월 10일이면 막을 내릴 예정이고요. 국정감사도 오늘 끝이 났습니다. 사실 국회가 문을 열 때부터 시작된 패스트 트랙 논의부터 최근에는 조국 사태까지 정책 국감은 실종되고 민생을 포함한 경제개혁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 국민들이 더 좋은 국회를 열망하면서 다음 총선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21대 국회를 만드는 선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이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님 그리고 보도국의 오인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총장님께서 최근에 국회 사태 국정감사를 눈여겨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조국 국감으로 일관했고 막말, 고성, 욕설까지 난무가 됐는데 자,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의구심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불량 국회죠. 한마디로. 전체를 다 그 의정활동 20대 의정활동을 전체 다 되돌아보면요. 폭력이 없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좀 하고 나머지들은 뭐 좀 그 국민의 대표 기관이어야 될 국회가 아주 대표적으로 부끄러운 기관이 됐는데요. 네. 공정과 파행을 거듭했고 본회의 법안 처리는 법안 처리를 한 날수를 따지면 3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네. 입법부라고 하는 그 임무를 만기했다 보는 거고요. 네. 이제 뭐 동물국회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죠. 네.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나왔던 얘기. 추가 경정 예산안은 역대 두 번째로 장기 필요했던 국회고요. 굉장히 부끄러웠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돼야 되는 거듭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네. 그 약속은 이번 국회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이 지적한 대로 정체 실종, 뭐 동물 국회까지 자 이렇게 의회민주주의의 이 실종으로 광장의 정치가 이를 대신했다. 이것이 올해 또 정치적 화두일 수도 있을 텐데 자 오인환 기자 올해 이 검찰 개혁을 화두로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자, 이 현장에도 다녀왔을 텐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네, 저는 이제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이 현 상황을 좀 불신의 시대이다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보고서 가운데 하나인 에델만 지표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2017년부터 이 신뢰 위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꾸준히 지적됐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요 권력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추세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이 5명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칩니다. 네. 올해 검찰 개혁이 화두였고 국민들이 염원을 하지만 실제는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 또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도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얼마 전에 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을 보면서 입법, 행정, 사법 이 언론 모두가 남 탓, 니 탓이 아니라 이 잘못을 인정하고 좀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광장의 정치에 대한 의미는 뭐 여러 갈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또 많은 교훈을 던져준 그런 광장의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장님, 지금 이렇게 민생국회가 실종됐는데 원래 국회와 국회의원은 공약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 네. 매니페스토 많은 분들이 들어보긴 하셨겠지만 이거를 이 국회와 국회의원과 대비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 그 매니페스토 사무처 위치를 소개시켜드리면 네.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아실 네.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뒷건물에 사무처가 있고요. 자유한국당 지금은 잠깐 이사 갔습니다만 과거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바로 옆 건물에 있었고요. 네. 정의당 앞 건물, 바른미래당 건너편 건물에 있습니다. 결국은 선거 때 우리에게 했던 약속들을 잘 지키는지를 감시하고요. 네. 기억하고 기록하고 통제하는 운동을 하고요. 민주주의의 기본을 튼튼히 하자는 건데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용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법부로 고용한다고 보는 거고요. 또 입법부로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잘하는지를 감시 통제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네. 매니페스토 운동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양당의 사이에 서서 이제 실종된 정치, 쓰러진 정치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자, 이번 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기능에 대한 이 감시
초점을 맞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선거 때 제시했던 약속들에 대한 실천도 보고 있지만 지금 그 약속들보다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입법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준다라고 하는 건 유일한 특권인 입법권을 위임해 주는 건데요. 네.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보면 이것 해주겠다 저것 해주겠다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거나 또 SOC 개발 같은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을 선물처럼 툭툭 던지고 있는데 네. 그건 입법하고는 좀 상관이 좀 없는 그런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가 입법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거 이전에는 의정활동 계획, 그러니까 입법 계획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유권자들에게 명확히 제시하라고 하는 거고요. 네. 선거 이후에는 우리에게 제시됐던 입법 계획대로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또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의 기본일 텐데 오인환 기자. 네, 오인환입니다. 그러면 20대 국회의원들이 과연 법률안을 본회의에 얼마나 통과시켰느냐 이것이 얼마나 일을 했느냐 뭐 이런 척도가 되겠네요. 어떤 정도로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입법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할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법률안의 이 본회의 통과율을 분석해 봤는데 20대 국회는 사실상 한 30% 정도를 밑돌 것으로 보이면서 낙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16대가 60% 수준이었고 17대가 50%, 18대가 45% 수준을 기록했으니까요. 이 가파른 하향세를 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국회가 사실상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장님, 지금 21대 총선을 앞두고 가장 핵심적인 입법안 가운데 하나는 역시 선거의 룰을 좌우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이거 표현을 좀 저희는 좀 바꿔서 부르고 싶은데요. 이게 그 어떤 선거 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선거 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헌재의 명령입니다. 헌재 명령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명령인데요. 이게 왜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냐면 표의 등가성,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표의 등가성을 현행 선거법은 표현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이거를 제대로 반영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 한 표 한 표의 가치와 중요성을 그대로 담아라. 그렇죠. 네, 그래서 취지? 이게 국민 명령인데 네. 지금 여야가 흥정하듯이 이 선거법을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형태로든지 표의 등가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법을 굉장히 시급히 바꿔야 되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헌법에 있는 기본적 명령조차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룰보다는 표의 등가성, 민주주의의 기본인 우리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니페스토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제대로 된 법안인가를 또 철저하게 검증하는 그런 또 책임과 의무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으로 본다면 지금 비례의원들이 상당히 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또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정치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또 분석하고 있습니까?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저희가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법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표출돼서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가만 살펴봐주면 되는데요. 네. 자꾸 언론들이나 여러 평론가들이 정치인들의 어깨 높이에서 자꾸 이 문제를 봐서 문제다 보는 거고요. 네. 다만 지금 올라와 있는 선거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표의 등가성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여러 법안들이 올라와 있지만 네. 이건 표의 등가성이고요. 이 표의 등가성 이후에 비례대표를 좀 확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비례대표들 또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할 수가 있느냐. 최소한 지금 한 300명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보면 약 한 30% 정도는 유권자 비율로 보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20대 의원이나 30대 의원은 거의 없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논의 내지는 정치적 논의들이 거의 없어서 빠르게 지금 선거법 논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우야무야 지금 그
일단 그 기득권 정치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 논의를 할 경우에는 자기 자리나 다음 총선에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그러는지 굉장히 느긋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뭐 느긋한 것 같다 이런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국회 논의를 보면은 처음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은 선거법 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사법 개혁으로 간다 이랬는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사법 개혁 그중에서도 특히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자, 이런 입장으로 선회했어요. 이것이 혹시 선거법 개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까? 보통 상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선거법에 대한 그 통과들은 그 단 하루 전날 그렇죠. 2월 28일 날 정도 마지막까지. 통과되기 네. 때문에요. 네. 그게 어떤 게 앞서 있다, 후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기성 정치권에다 맡겨주면 기득권을 지키는 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네. 우리 언론들이나 유권자들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21대 총선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느냐, 어떤 국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보고서. 자, 이것을 분석해 보는 것이 더 철저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오인환 기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중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언론에서 경기방송에서 20대 국회의원이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이 보고서를 분석하는 건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5대 공약 실천 분석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좀 이제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자면은 저희가 사실은 법안을 분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대 국회 법안만 약 2만 2천 건을 넘어서고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저희가 살펴보고자 했던 것은 20대 국회의원의 5대 공약 실천 여부입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국회의원들이 이 제출한 활동 계획서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한 건데요. 이 경기 지역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3명, 이 더불어민주당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활동 계획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공천당 신행 계획서와도 거의 일치하는 자료인데요. 벌써 몇몇 의원들의 답변서가 저희 경기방송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입장을 일찌감치 전해온 의원들을 보면서 좀 우려와 달리 준비를 나름대로 꾸준히 해온 의원들도 있구나는 안심을 해봤는데요. 의원 스스로의 자기평가 결과와 경기방송 기자들이 검증한 자료를 함께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첫 시간으로는 안산 상록구 가편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사무총장님, 지금 21대 총선 최근까지 이 조국 사태로 이어져 왔고 매니페스토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선거가 21대 총선에도 실종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정치권에서는 생각해야 되고 매니페스토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또 감시 기능을 가지고 가실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여야 정치권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책을 보고 투표하시는 분들이 3%만 돼도 선거에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요즘 그 지역구를 쫓아다니면서 제가 이 정도의 어떤 예산을 확보했네, 이런 SOC를 뭐 했네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1년 SOC 예산이 약 한 22조 좀 넘고 있는데요. 아마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했다고 하는 SOC 예산을 다 더하면 1년 예산을 훨씬 더 넘고도 그 모자랄 판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권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릴 건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뽑으시는 분들은 지역의 로비스트를 뽑는 것이 아니고요. 또 공약 중에 가장 안 지켜졌던 공약이 조성, 유치, 뭐 확보 이런 것들이니까요. 이제는 입법에 관계된 사람을 뽑는다. 법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다. 300명의 입법 대통령을 뽑는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은 제대로 된 입법부를 형성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정치에 대한 관심 어느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 한 분 한 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것 그리고 경기방송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20대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보고서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21대 총선의 중요한 선택에 또 참고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21대 총선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선거 때만 되면 그 급격하게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데요. 저희가 급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건 사고가 없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혹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정책, 제대로 된 정책 기조를 뽑는다 이렇게 보시고 네. 유권자들이 좀 냉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각 정파별로는 21대 총선의 중요성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매니페스토 본부 입장에서는 21대 총선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이 총선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제는 봐야 됩니까? 21세기로 가는 굉장히 중대 선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이나 법 체계들이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의 것들, 또 21세기 AI라고 부르죠. 인공지능 네. 이런 그 환경이 조성되기 전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21대 국회에서 보완하는 입법 상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준비가 잘 된 분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이런 그 활동들을 조밀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후에도 저희 경기방송에는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광재 사무총장님과 다가오는 21대 총선의 길잡이가 되는 내용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달부터 경기방송 특별기획 20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증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경기방송 홈페이지에도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그리고 유권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사무총장님 그리고 보도 오인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